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2160만 원 언저리. 여기 저점을 깰 것 같아요. 이걸 또 깨게 되면 살짝 흔들리겠죠.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작게 본 거니까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이 라인에 지난 2018년도 바로 매물대 꼬리의 중앙입니다. 매물대 점선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죠. 그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지지가 강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도 지지가 강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가 깨지면 이제 또 밀릴 겁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또 자리를 잡겠죠. 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조금 보면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떨어지면 또 시장이 조금 흔들거릴 수도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먼저 비트코인의 모습을 봤고요. 이더리움 156만 원. 이더리움도 하락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거래량도 급감해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자금이 씨가 말라 있고요. 주식 시장도 자금이 씨가 말라 있고,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실물 경제 그리고 자산 시장, 금융 시장에 자금은 씨가 말라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미국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갔기 때문입니다. 걔네가 잠갔으니까 전 세계 유럽과 그리고 일본이 드디어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요, 정말 큰 변화가 매크로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한국 중앙은행도 끊임없이 금리를 올렸죠. 얘네가 수도꼭지를 다시 풀어야 돼요. 첫 번째가 통화정책의 완화, 그리고 재정정책의 확장,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기준점이 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봉합,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에 대한 단계적인 부분이 확인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유에 대한 감산이 아닌 증산. 이게 매크로에서 어떻게 기준점으로 일어나게 나는지가 바로 시장의 방향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XRP는 474원. 그나마 조금 6%대, 미디어에선 6%대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데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상승에 대해서. 의미는 팔라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에 리플이 관여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XRP의 탄생은 XRP 레저를 통해서, 원장을 통해서 DLT, 전 세계 CBDC 사설 원장을 통해서 CBDC의 노일 설계 이후,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세 번째 NFT 발행, 네 번째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은행에 대한 새로운 젖줄, 기타 모든 메타로의 디지털 물질에 대한 디지털 인쇄 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이 몇 개가 더 붙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분의 1로 쪼개게끔 드랍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우직하게 목적지까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평생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폭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일부 하겠지만 그 물량을 가지고 다시 결국은 또 개수를 모아가야 돼요. 그것 또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끝까지 바라보느냐. 지난 수백 년간 주식의 시대에 있어서 최근 시계추를 가까이 돌려보면 아마존 2000배 이상, 삼성전자 950배, 걔네보다 짧은 기간 안에 비트코인이 지난 12년 동안 보여줬던 파괴력을 본다면 그 모습을 XRP가 그동안 억눌렸던 그 모습을 바로 한풀이를 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한번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크로화부터 따로 또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국경 간 결제에 XRP가 브릿지로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실제 금융기관의 XRP가 꽂히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도 ISO 2002와 전세계 국제표준과 에스크로 물량의 락업이 완전히 해제가 되고 2026년도 유로화의 디지털적인 유로 CBDC의 공식적인 사용, 이런 모분들이 맞물려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 왔죠? 겨울이 왔다는 건 즉 봄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 가격의 개수를 열심히 소득을 모아서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본 김에 취향, 자, 단기적인 부분과 중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 잠깐 언급을 하고 갈게요.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히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이상이 나 있어요. 4분의 1 가까이 토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봤을 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왜? 기간도 좀 됐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쳐서 반등이 나올 때도 됐습니다. 분위기가. 왜? 모든 미디어가 대부분 아니라고 하거든요. 경제학자, 그리고 전문가, 애널리스트 모두가 다 아니라 그래.
이럴 때는 시장이 뒤집어질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0번 중에 8, 9번. 그리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는 다음번에 뒤집어질 때가, 아무도 경계하지 않을 때, 그리고 대부분이 모두가 다 환희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빠그러뜨리죠. 그쵸? 이런 경우가 10번 중에 8, 9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반등 나올 때가 됐어요. 물론 기간 조정을 거치겠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등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측은 틀릴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것, 중기적인 것,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지금 매크로 경제, 실물 경제가, 실물 펀더멘탈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꺾이겠죠, 한 번은. 꺾이고 결국 꺾였을 때, 크게 진폭이 왔었을 때 연준이 다시 한번 제로금리. 명분이 필요하다 그랬죠?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거나 자산시장이 크게 붕괴가 되거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금리, 양적 질적 완화, 통화정책 달러의 마지막 파괴, 이 시스템이 따라올 텐데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보지 않는 길로 가겠죠. 이게 바로 가상자산과 바로 CBDC의 탄생과 XRP의 시계축을 미친 듯이 땡겨올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이 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방향성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물론 시계추를 봐야 되겠지만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어느 기준점, 내년 기준점, 후년 기준점에 꺾일 겁니다. 꺾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건 틀릴 수도 있겠죠.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올라가건 내려가건,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매입한다, 올라가면 지켜보고 폭등 나오면 일부 차익 실현, 나머지는 끝까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건 뭐다? 방향성, 윗방향은 시가총액 100배를 넘어서 200배를 넘어서 300배를 넘어서 시가총액이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 그게 변하지 않는 방향성과 바로 원리와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연장선에서 금과 은이 올해 거시경제 위기 속 가격을 지켰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뭐 각각 0.8%와 3% 상승 그랬는데, 자, 가격을 지켰다, 떨어지지 않고 지켰다.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계속 커질 수 있느냐, 앞으로. 금이 10년 동안 고점을 갱신을 못했어요. 신고가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집값이 얼마나 튀었습니까? 금값은 더 이상 장기 투자하기에 이미 해칭의 대상으로서 좋지 못하다는 부분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자, 그럼 더 이상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 앞으로 윗방향이 열려 있느냐. 신고점을 계속해서 전 시가총액의 파일을 계속 키워나갈 수가 있느냐. 그게 부동산이 될 것이냐, 주식이 될 것이냐, 코인이 될 것이냐, 채권이 될 것이냐. 그림은 정해져 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제가 지도, 큰 그림, 밑그림, 판때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를 원래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방향성을 보신다면 지금은 정말 매입하기에 최적의 기회입니다. 고래가 미친 듯이 모으고 있고요. 세력과 선수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XRP의 스마트 계약 2023년 1분기가 끝나기 전에 3달러 랠리가 보장되나요? 어제는 1달러, 오늘은 또 3달러, 이런 부분이 미디어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달러 1분기가 되기 전에, 내년도 전체 1달러가 아닌 1분기가 되기 전에. 자, 큰 그림에서는 여기 공이 몇 개가 더 붙어야 될지 모르겠죠. 자, 단기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XRP의 스마트 계약은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교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플의 전 수석 개발자 맷 해밀턴, 지난번 언급을 해왔었죠. XRP 레저의 주요 기능, 그리고 해밀턴에 따르면 XRP는 국제결제, 국경간 결제, NFT 또는 웹 수익 창출을 위해 매일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XRP ODL 기반 올해 엄청난 폭발적인 볼륨에 대한 성장을 기록했고요. 파트너십, 즉 리플렛이 다시 한번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이스라엘,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벨기에, 싱가포르를 포함한 점점 더 많은 지급시장에서 전세계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업들과 그리고 송금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종이화폐 메시지 방식의 전송 기반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수일, 자, 일주일, 송금하는데 일주일, 수수료도 무척 비싸고요.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바로 디지털 방식으로 인해서 수초 내에 자산이 실제 이동하면서 결제까지, 환전까지 끝내게 하는 시스템이래요. 이게 어제 제가 엊그제 그리고 어제 인도가 현재 달러에 파괴되는 망을 인도의 루브라가, 아니, 러시아의 루브라와 인도의 루피아가 현재 대체가 되고 있고, 사우디에서도 이 망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현재 중국의 CIPS와 그리고 러시아의 결제망과 사실 이 이면에 이미 ODL 더불어 리플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연장선에서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제 그제 끊임없이 과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100% 오고 있다. 다만 대중들이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 달러에서 원유가 폐가됐던 부분이 크랙이 간다. 게임이 사실 완전히 새 판이 짜진다는 의미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새로운 미디어에서는 또는 세상에서는 루브라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그 리플 네트워크, ODL, 이런 모든 전 세계 결제망, 새로운 금융에 대한 원 시스템, 그리고 CBDC, 스테이블 코인, 각종 토큰들과 코인들, 가상경제, 메타버스, 4차 산업,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AR, VR, 메타버스, 3D 프린터, 우주, 바이오, 모든 경제가 연결되고 융복합되는 세상. 거기에 중국은 바로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간접적으로 리플의 결제망을 통해서 확장해 나간다. 이미 연결고리는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조금만 더 보면은요, 고래가 끊임없이 계속 축적을 하고 있다. XRP 스마트 계약 확장되고 있고요. 좋은 투자처입니까? 그래서 XRP 가격 예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목상으로, 자, 1분기, 내년 1분기 안에 바로 3달러 랠리가 보장되나요?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면 좋겠죠. 그쵸? 사실 근데 저는 올라가건 떨어지건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단기적인 가격은 있고요. 장기 목표가는 없습니다. 왜? 평생 투자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50년 전에 강남 부동산 개발을 능가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SEC와 비교하여 주목해야 할 5가지 주요 날짜. 리플의 케이스가 끝을 향해 다가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그냥 체킹할 부분만 좀 보면은요, 제 눈에 들어오는 거. 워낙 소송에 대해서 딜레이도 너무 많이 되고 있고, 연기도 많이 되고 있고, 말이 왔다 갔다 많이,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의도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고 시간을 끌고 있고, 매크로 경제와 그리고 전 세계 미디어의 경제 이슈들과 함께 맞물려 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 제임스 케인 필라는, 네, 오늘은 일단 SEC가 리플과 경영진을 상대로 바로 이 소송에 대해서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임스 케인 필라는 아날리나 토레스 판사가 2023년 1분기에 약식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자, 또 다른 미디어에서 리플의 소송 2023년에 진입하는 예측 및 주요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이 부분만 보시죠. 자,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2023년 상반기 소송이 종료. 제임스 케이 필라는 다시 한번 2023년 3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바로 이 종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의 큰 서면 판결로 판결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보스턴 연준이 CBDC 초기 연구 완료, 1월 중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자,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MIT, 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CBDC 연구 프로젝트의 초기 연구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년간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보스턴 연준은 미국 디지털 달러화의 기술적 가능성을 연구했다. 보스턴 연준과 MIT 연구진은 향후 수개월 내에 연구 결과에 대한 회고록을 발표할 예정이며, MIT 측은 내년 1월 12일 연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 부분은 지난 2월 4일이죠. 2022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MIT,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연구 및 오픈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CBDC 프로젝트를 위한 오픈소스 코드를 공개하였습니다. 보스턴 페드와 MIT, CBDC 연구의 초기 결과 발표,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CBDC는 뭐가 연관되어 있다? 바로 리플과 SEC가 연관되어 있죠. MIT, 2016년 4월 20일입니다. 이미 MIT가 리플을 사용하여 이론을 넘어
블록체인 연구를 추진하는 방법. MIT는 이번 주 초 리플과 함께 발표한 프로젝트를 통해 블록체인 연구를 이론에서 실제 세계로 옮겼습니다. MIT는 분산원장 스타트업 리플과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 연구를 칠판에서 현실 세계로 옮겼습니다. MIT는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해왔지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및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대학은 말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MIT, 그리고 리플, 디지털 CBDC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DLT, 분산 원장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다. 더불어 리플의 UBRRI, 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검증자, 더불어 이런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부분, 학계에 대한 검증, 그리고 동의, 이런 부분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리플은 준비해왔다. CBDC 하나만 갖고도 리플에 투자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됐다. 자칭 사토시, 크레이그 라이트, XRP 쓸모없는 펌프 앤 덤 스캠. 자, 보게 되면은요, 스스로를 비트코인 발명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크레이크 라이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데이비 슈와츠를 저격하며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쓸모없는 펌프 앤 덤프 스캠인 XRP를 설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 까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한 명이 개발할 수가 없고요. 팀이 개발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이 사토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이미 설계되어 있던 부분이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게 미디어에서 나온다? 저는 여지없이 그냥 필터링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데이비 슈왈츠 하나만 보고도 리플의 바로 CTO인 데이비 슈왈츠 하나만 갖고도 XRP에 투자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미국의 DLT, 분산 원장,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정말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SEC 힘먼 연설 봉인 신청했다는 소식이에요. 커뮤니티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자, 참 지겹죠? 그쵸? 그래서 SEC는 이날 봉인 신청서에서 소송과 관련하는 문서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찾는 것보다 본연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전 소송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너무나 의도적으로 질질 끌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그림은 정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자, 팔라우 국가용 스테이블 코인 출시 위에 리플과 제휴.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젠가. 자, 그래서 팔라우 대통령은 국가의 디지털 레지던스 정책과 국가용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위스 대통령은 팔라우의 국가용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곧 출시될 쉽고 안전한 디지털 결제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향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명실상부하게 또한 언급을 하고 있네요. 팔라우와 부탄, 오래전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팔라우에는 중앙은행이 없으며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한다. 팔라우가 추진하는 국가 스테이블 프로젝트의 목표는 미국 달러를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인프라는 확장되고 미디어에 조금씩 공개가 살짝 되고 있죠. 그러나 현재 지금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점에서 먼저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개수를 모아가야 됩니다. 코인 시장에 리플과 XRP를 심장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 섹터별 1등 섹터에 있는 부분들을 모아간다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기준점으로 해서 중국의 1등 코인, 더불어 인도의 성장이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타 등등. 자, 빗썸 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 다지는 원년이 될 것. 중요한 의미를 단다는 거죠. 2023년. 자, 그러면서 리플 소송 결과가 그 심장이고 중심이다.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이제 하위 테스트가 아닌 리플 테스트가 기준이 되겠죠. 증권이냐 상품이냐 규격에 대한 명확한 틀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의 결과물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새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규율을 받으며. 자,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2년 가상자산 업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였다.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2023년은 관련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바로 SEC와의 소송이 그 중심에 있다는 부분이 언급되고, 자, 피델리티, 메타버스에서 NFT 마켓 금융 서비스 출시 계획이다. 메타버스 NFT 관련 상포 3건 등록,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그리고 금융 대기업 HSBC, 메타버스 NFT 상표권 출원. 자, 이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 대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일본 또한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 내년에 허용한다. 유통기간이 자산 보존 의무가 있다. 유동성과 함께 이제 확장되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일본의 엔화, 종이 엔화가 부서지겠죠. 거기에 맞물려서 CBDC와 오래전 2015년, 16년부터 유럽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또는 이미 사전 작업이 진행된 그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나스닥 보고서에 따르면 크립토 겨울에 메타버스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코툰, 내년엔 블록체인 대규모 채택 움직임 가속화될 것. 자, 데이터 플랫폼, 투자정보 데이터 플랫폼 젠글이 2023년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인프라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웹2 기업들이 시장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블록체인의 대규모 채택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 2023년 전망 보고서가 블록체인의 대규모 채택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크립토 윈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서비스도 없어 비트코인의 생존의 의무를 갖던 4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블록체인 인프라 발전과 콘텐츠 확장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참고사항으로서 블록체인 대규모 채택이 움직임이 가속화된다.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첫 번째로 가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프라에 대한 본격적인 확장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2023년 큰 의미를 가지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